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강의 끝나고 2, 3일 내에 온다고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학기 말에 걸려서 그런지 조금 분주했네요. 음. 일단 그 6장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교재로 또 다시 한번 교재 확인시킵니다. 예, 여러분 교재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장이죠. 언어 습득의 이해입니다. 일단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그 뇌하고 인간의 그 언어에 대해서 잠깐 구분하면 뭡니까? 인간의 뇌는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측면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좌뇌와 우뇌, 그래서 좌방구, 우방구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의식하고 활동하는 그런 사회적 활동, 우리가 소위 감정과 이성이라고 굳이 구분을 한다면 어떤 이성적, 다시 판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기능적인 구조 또 어떤 역할 이런 거 하는 건 좌뇌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좌뇌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어에 대한 부분, 그 측면 부분도 좌뇌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얘기할 때는 그냥 즉흥적인 얘기보다는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정제된 정보 전달의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좌뇌 부분의 역할과 일맥상통하는 걸 볼 수가 있다. 더불어서 그 좌뇌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크게 그 브로카하고 베르니케 얘기하죠. 브로카는 이제 우리가 앞에 그 관자놀이 위쪽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보통 아웃풋을 관장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언어를 말하고 싶은 것을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내뱉고 싶다라고 한다면 소리로 그런 건 브로카 역할이 크다. 그다음에 듣는 부분이 더 중요하죠. 언어는 듣고 말하고 말하고 듣고 듣는 부분은 우리가 귀에 그 윗부분 그 좌뇌 쪽으로 생각하고 베르니케라고 뭐 W를 쓰지만 독일식 발음으로 베르니케 브로카는 이제 좀 프랑스 쪽으로 생각을 하고 베르니케는 독일 쪽으로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큰 그 맥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 뇌를 얘기할 때 역시 뇌 속에는 그 소리의 구조보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쪽으로 보는 게 좋아서 우리가 소위 심상사전, 다시 psychological 그 dictionary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 렉시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있는지는 사실은 아직도 밝혀진 바는 없고요. 다만 그것이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어떠한 그 언어의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어떠한 그 의도를 전달하는데 어떠한 그 정확하게 그 해당되는 단어들을 그때그때 기억이 없다면 짚어내기가 어렵겠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경우 뇌를 통해서 우리가 행위는 소리와 의미의 연결이고요. 그 연결고리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갖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고 그 문법의 그 기본 의미는 저변은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소리에 나오는 거와 그 다음에 구조, 그러니까 소리를 구조화 잘 시켜서 소정의 원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이제 두뇌와 언어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브로카의 이상이 오면 브로카 실어증이란 말과 베르니케 이상이 오면 베르니케 실어증 이런 말들을 쭉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언어 습득에서 여러분들이 129페이지를 보면 그 대부분 언어 습득을 하면 아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배울 때 뭐 커서 배우는 건 아니죠. 태어나서 이제 우리 나이로 한 3살 정도 되면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놀라운 것은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죠. 물론 어휘를 쌓아가는 것은 평생을 통해서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주변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언어의 수준, 그 정도의 수준의 언어는 보통 한 3살에서 한 6, 7살 늦어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좀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이제 물론 학교에 가서
좀 더 복잡한 문형들을 보면서 좀 더 세밀한 의미 전달을 합니다만 기본적인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동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프로세스, 인간의 아동은, 근데 동물의 경우에도 의사소통 전달 수단이 있습니다만은 인간만큼 그렇게 다양한 수준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주 독특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사과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과일 그런 경우에는 먹고 싶다라는 단어가 필요하고 또 싶다가 필요하죠.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니까 또 사과, 그때 사과는 물건이 되는 것이죠. 대상이. 근데 동물의 경우에는 아무리 사람 말을 가르쳐도 그것도 이제 말은 하기 힘들죠. 인간은 이제 기역자가 돼서 말을 좀 자유자재로 꾸며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manipulat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조정 또는 조합, 어떻게 얘기하던 그것은 그러한 인간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동물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면 사과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 사과라는 하나의 유닛이라고 그럴까요? 단위를 가지고 사과란 물건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사과를 먹고 싶다, 또 사과를 원한다, 이것은 사과이다. 그 단어 하나에 수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성향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되었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아까 이것은 사과이다, 또 사과를 먹고 싶다, 사과를 원한다, 이것이 사과예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지금 내가 말을 하듯이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뇌 구조에서의 언어적인 측면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표현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를 동물에게서는 거의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언어 습득을 이야기할 때 아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전혀 우리가 보기에 태어났을 때는 제로의 상태에서 3살에서 한 6살, 7살 됐을 경우, 심지어 길게 한 10살까지 됐을 경우에 언어의 증가세, 거의 눈에 너무 띄어서 우리가 괄목할 만하다, 눈이 그냥 번쩍 띌 정도로 되는 그러한 모습은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유일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만이 언어를 한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아동의 모국어 습득은 인간 삶의 수수께끼들 중 하나이다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외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관찰이 가능한 측면에서 인간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많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인간의 언어적인 측면, 특히 의식, 인간의 어떤 머릿속의 의식을 통해서 발현되는 언어에 대한 부분은 도대체 언어란 무엇이고, 언어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디서 온 것이고, 그리고 왜 이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지를 설명은 아직도 정확하게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좀 더 극단적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의 어떤 연구도 향후 감히 더 길게 한 100년 아니면 짧게 한 20, 30년 이후의 연구에서도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는 저의 설명일 뿐만 아니라 촘스키 교수도 최근에 1, 2년 사이에 여러 차례의 강연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동들이 여기 보면 수학, 기하, 역사 이런 게 필요하지만, 의사소통 체계로 사용하는 언어의 능력은 도저히 어떠한 교과로서, 이런 학교의 교육으로서도 쉽게 설명이 되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특히 모국어 습득은 더욱더 놀라운 것이고, 또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또 하나의 특징은 외국어 습득,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질문 A,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로 응용하는 일반적인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인가? 언어의 습득에서. 그래서 일반적인 인지적 전략이 그런 것인가? 두 번째는 언어 습득 과정에 관해서 어떤 특별한 것이 존재하나? 인간의 어떠한 유일성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 이야기를 해갈 것입니다. 예, 이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요 다음 수업에서 요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답을 찾아가는지,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재현해 가면서 차곡차곡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